열심히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출퇴근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렇게 운전을 해서 어디론가 검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검사인데요. 영어로는 인스펙터이고요. 보일러와 압력용기 그리고 뉴클리어, 원자력 설비 쪽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분야이라서 제가 정확히 뭐를 하는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특히 저희 집에서도 제가 캐나다에 온 지 거의 6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제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으로 친다면 한국 가스안전공사랑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타리오주 여기저기에 있는 보일러와 압력용기 그리고 온타리오에는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력 설비들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신기한 케이스가 있어서 보일러 검사를 할 때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좀 이런 것을 이 동영상을 보시면 어떤 것들을 검사하는지 약간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정유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현장에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다가 검사하는 일을 하다가 엔지니어로 본사에서 회사로 옮겨서 정유회사 본사에서 좀 구매 업무를 좀 했고 이번에 캐나다에 와서는 검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14년에 이민을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직업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했던 정유소가 많이 있는 알버타의 에드먼턴으로 처음 랜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버타에서 이것저것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필 2014년 하반기에 원유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그때 꽤나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처음에 가서는 그래서 좀 잡 오프닝들이 이렇게 직업 공고도 좀 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직업이 싹 공고조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한 처음 도착하고 한 3개월 정도 만에 두세 군데 인터뷰를 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사스카추안에 있는 그 주정부 관련 기관에서 검사 업무, 똑같은 보일러 검사 업무를 하는 일을 인터뷰를 해서 그쪽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초에 에드먼턴에서 리자이나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한국이랑 캐나다는 직업 문화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회사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업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노조원이었는데 가장 그 회사가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오일이랑 거기는 이제 또 포텟이라는 비료를 만드는 산업이 발달해 있었는데요. 그쪽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검사도 줄고 해서 검사원을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캐나다는 가장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다행인데요. 한번 거기에서 오래 다녔으면 아마 다른 주로 이동하기 어려웠을 텐데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당했으니까 그래도 좀 보상도 아주 조금이지만 그 단체 협약에 의해서 보상 조금 받고 이사비도 지원받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온태리오주에 똑같은 일을 하는 기관에 이 일은 주별로 관장하기 때문에 주별로 모두 동일한 기관이 있는데요. 당시에 킹스턴에 마침 공고가 떠서 인터뷰를 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훌훌 털어버리고 2016년 여름에 온태리오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검사 일이라는 게 약간은 엔지니어 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사실은 엔지니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사람만 보면은 한 검사원이 80에서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캐나다 백인들은 그 중에서 한 20-3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그 캐나다 백인 그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용접사나 아니면은 비파경사를 하다가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검사원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70에서 80%가 다 이민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이민 1세대인데 중국 사람들이 거의 그 중에서 30-40% 되는 것 같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계도 20-30% 되는 것 같고 유럽에서 온 사람 조금 되고 그리고 한국 출신은 저랑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이 따로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이민자들은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다 공대 출신이고요.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다 PENG, 캐나다에서는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고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PENG 등록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사 일이 엔지니어는 아니라고 해도 엔지니어 좀 이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코드도 많이 읽고 계산도 좀 생각해야 되고 이럴 게 많아서 그래서 적절히 그냥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일반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은 이것보다는 지금 하는 일보다는 돈을 적어도 5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이 상당히 편한 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80에서 100명 정도의 검사원이 온타리오에 있으면서 모든 온타리오의 그 넓은 온타리오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검사원들이 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킹스턴에서 살면서 동쪽 서쪽으로 한 1시간 반 거리 정도까지 지역을 담당해서 알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에 갈 일은 거의 없고요. 보통 1년에 2-3번 정도 본사에 갈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봤네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면 좋은 점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도 다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퇴근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는 게 그거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실 직장 상사를 통화는 자주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는데요.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은근히 잘 안 만나니까 별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적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냥 제가 맡은 구역에서 맡은 시간 동안 알아서 빵꾸만 안 내면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집에서 일하는 게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점으로는 첫째로는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다는 건데요. 애기들이 다 크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가 3명이고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기가 약간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메일을 쓰거나 전화를 받거나 해야 될 일이 가끔씩 자주 있는데 애들이 자고 나서 메일도 쓰고 남은 이 서류 업무들도 검사하고 나서 집에 와서 서류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을 때는 조금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운전이 많은 게 있는데요. 보통 제가 워낙 커버하는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가는 곳이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일주일에 2번씩 다니니까 왕복 3시간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 다니고 있죠. 그래서 운전이 참 많은데 보통 한 달에 4,000에서 5,000km, 1년에는 5만에서 6만 km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시간도 다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 가다가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운전할 때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운전하는 지역은 지금 이 고속도로가 401 고속도로라고 상당히 길이가 800km 정도에 달하는 상당히 긴 고속도로인데요. 제가 다니는 이 토론토 근처에 가면은 이 도로도 차선도 한 왕복 8,000원에서 12차선으로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차도 엄청 많아서 자주 교통 정체가 엄청 심한데요. 제가 다니는 길은 보통 이렇게 한산해서 운전하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음악을 듣는 건 좀 시간이 아까워서 주로 지금까지는 지난 한 4, 5년 동안 팟캐스트와 오디오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듣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도 좀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캐나다 와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과연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랑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의를 할 때마다 약간씩 긴장되고 그러긴 했는데요. 지금 한 4, 5년 지나고 나니까 영어도 많이 듣고 사람이랑 영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거는 긴장하거나 이런 건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갑인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대충 자신 있게 말하면은 상대가 잘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모르면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코옥에 다 도착하였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한 2, 3분만 더 가면 공장이 나옵니다. 이 코벅이라는 곳은 저기 레이크 온태리오라는 레이크 온태리오에 접해 있고요. 아주 멋진 비치가 있어서 해변이라고 하면 왠지 바다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모래사장이 있어서 여름에는 토론토 쪽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 곳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닫았어야 됐는데요. 저도 맨날 일하러 오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2번씩 오면서도 정작 비치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번 정도만 지나가 봤는데 언제 한번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햇빛이 아주 좋은데요. 지금 기온이 마이너스 7도인데도 햇빛이 너무 강해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한 15도, 그리고 내일 최고 기온은 마이너스 11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한 편인데요. 지금 저쪽 예전에 살았던 에드먼턴이나 리자이나는 마이너스 3, 4도까지 떨어지는 상태라서 그저 이 정도면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의 날씨는, 온태리오의 날씨는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 좀 더 춥고 눈이 좀 더 많이 온다는 거 빼고는 꽤나 사계절이 있고, 가을이면 단풍도 피고 봄에는 봄 같기도 하고 해서 좀 한국이랑 날씨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온타리오의 조그만 도시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마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